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5월 17일 금요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4흘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불확실성이 팽배한 미중 무역 협상에 지친 투자자들의 시선이 낙관적인 경제 지표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16,000명이나 줄어든 21만 2,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22만 명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다는 건 당연히 고용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4월 주택 착공 실적도 전월 대비 5.7% 증가한 123만 5천 채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120만 채를 크게 웃돈 수치고요. 이에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했던 주택 시장이 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회복되는 것일 수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호조세를 이어가는 기업 실적도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월마트와 시스코의 주가는 예상보다 양호한 1분기 실적에 힘입어 1.4%와 6.6% 뛰었습니다. 특히 월마트의 실적은 미국의 소비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시장은 더욱 환호했습니다. 다만 불안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의 화웨이를 겨냥해 미국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미국 상무부도 거래 제한 기업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화웨이뿐만 아니라 계열사 70개를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상무부의 조치로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들은 앞으로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때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에서도 화웨이 사용을 막겠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보복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최근 미국 국채 200억 달러 규모를 팔았고 미국산 돼지고기 324톤 수입 주문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혐의로 캐나다인 2명도 정식 체포했는데요. 이는 캐나다가 지난해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를 도운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을 넘어 기술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인데 이제는 정말 지치네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여전한 대외 불확실성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인데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키워드로 시장 이슈와 특징주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대북 식량 지원입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로 약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식량 지원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질문에 식량 문제는 안보 사안과 관계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정 실장은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했고 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께 밝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한 바 있죠. 그때 당시 트럼프는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적절하다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었는데 실제 대북 식량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또 어느 정도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 같은 소식에 대북 관련주 중에서도 조비, 경농, 효성 OMB, 아시아 종묘와 같은 농업주들의 상승폭이 오늘 크고요. 인디에프와 좋은 사람들, 신원, 제영 솔루텍 등 그 밖의 남북 경협주들도 대부분 오름세입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판결입니다. 사실 저는 정치 테마주에는 아예 관심도 갖지 말자 하는 주의이기는 한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죠.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가 이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앞으로 상급심이 남아있지만 이 지사는 일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 따라 안정적으로 도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이재명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에이텍이 장 초반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에이텍은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신승영 씨가 성남 창조경영 CEO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고 있어서 관련주로 부각됐고요. 에이텍TN은 에이텍의 인적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인데 에이텍의 교통카드 솔루션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대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동신건설도 오늘 20%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꼽혀왔고요. 정다운이라는 종목은 김선철 대표이사가 이재명 지사와 중앙대 동문이라는 소식에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형제 엘리트는 교복 관련 업체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내놨던 무상 교복 관련 정책 덕분에 같이 주목받고 있고요. 인터지스는 사회이사가 이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재명 테마주에 속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뭐 큰 연관이 없는데도 이렇게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편이거든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 뉴스에 따라 급등락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정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5G 수혜주 찾기입니다. 최근 5G 장비와 부품주들이 주목받으면서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시장에서는 5G로 수혜를 볼 만한 다른 업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선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매수세가 이전된 모습인데요. 알서포트라는 종목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알서포트 다들 아시다시피 원격 제어와 지원 분야에서 국내를 포함해 아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원격 지원 서비스 개발 업체죠. 그런데 5G와는 어떤 연관이 있길래 관심을 받고 있나 하고 보니까 5G가 상용화되면 즉각적인 모니터링과 제어가 필요한 재난, 재해 관련 솔루션이 확산될 것이고 5G 환경에서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가 필요한 서비스가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고 25%대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5%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도체 업종에 속하는 아나페스라는 종목인데 아나페스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업체거든요. 디스플레이에 탑재되는 타이밍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타이밍 컨트롤러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글자나 이미지 등의 영상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각종 제어 신호와 데이터를 생성해 구동 신호를 제공하는 직접 회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아나페스가 그동안 대형 디스플레이 위주로 이루어진 공급에서 벗어나서 모바일 디스플레이 분야로 진출을 꾀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인데요. 미국 반도체 칩 회사인 GCT 지분을 인수해서 신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는데 GCT가 5G 시대에 필요한 네트워크용 칩셋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내년 중으로 5G 칩셋을 개발해 가정용 무선 모뎀이나 모바일 라우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물론 아나페스 자체적으로도 5G 도입에 따른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관련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5G의 새로운 수혜주로 떠오르는 듯합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피로감이 계속 쌓이는 시장인데요. 이번 주도 버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동안 주식시장 떠나서 리프레시 확실하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